좀 잘못된 예시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일단 그리고 그 방법이 빠졌어요. 어떠한 수단이냐?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항목을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인데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귀염귀염한 옷을 한번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 즐겁게 보시라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팀 활동 중에 다른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죠. 피드백. 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피드백을 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제가 뭐라고 했죠? 좌우 항목을 볼 때는 꼭 10번씩 읽어보시라고 했죠. 이 좌우 항목의 의도가 무엇인가,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 키워드를 내가 부셔야겠다. 이런 키워드만 파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이 세 가지네요. 피드백,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다음에 피드백을 전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만 보면 쉽습니다. 자, 왜 쉽냐면 피드백을 준 경험들은 많기 때문이야. 뭐 내가 아르바이트 중에 뭐 선임 매니저로 근무를 하면서 뭐 새로 들어온 후배 교육시켰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팀 과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비전공자를 내가 교육시켰던 경험이라든지, 피드백을 준 경험이라든지 많이 있죠. 자, 근데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피드백을 그냥 줬거든. 나는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같은 취준생 분들끼리 자서 보면서 친한 친구들끼리는 야, 너 자서 되게 구려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때 그냥 쿨하게 피드백을 줬던 것 같은데 이거 경험을 다시 떠올리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예비 건보인이다. 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쓸 수 있는 에피소드부터 보도록 하죠.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를 쓸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내가 뭐 상담사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객 만족을 위해서 막 본인만의 방식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업무 교본이나 매뉴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해당 방식으로 하면 특정 이슈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드백이 빨리 요청이 되었던 상황. 자, 이런 상황들도 한번 떠올려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뭐 학회, 동아리, 대외 활동 중에 특정 과업에 처음 투입이 된 후배나 동료들, 그 친구들의 어려움들을 한번 보면서 피드백을 주었던 경험도 떠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팀원이 수행한 과업을 보니까 좀 잘했는데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단점의 이슈가 더 크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단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전달을 했다. 자, 그런데 이제 피드백을 내가 어떻게 전달했는가, 그 방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잘못된 예시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일단 그리고 그 방법이 빠졌어요. 어떠한 수단이냐?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 다음에 따뜻한 감성을 담아 오해가 없도록 피드백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뜻합니다. 따뜻하긴 해요. 자, 이거는 우선 뭐가 잘못된, 따뜻한 감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하겠죠. 상대를 배려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끔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세 번째로는 좋은 점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데 그 수단을 물어본 거죠. 어떤 방법이냐? 방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드백이 빠져 있어요. 항목이 뭐라고 했어요? 팀원이 수행한 과업을 보고 피드백을 어떻게 주었느냐를 물어본 거죠. 이거는 그냥 지금 일방적인 피드백인 겁니다. 그냥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과거나 현재 팀원이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피드백은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자, 피드백 이전에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 올바른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이 친구가 수행한 과업은 어떤 점이 좋은 것 같고 어떤 점이
단점인 것 같고 이렇게 수행하려면 어떠한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자, 두 번째로는 상대의 입장이나 의도, 배경, 수준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태도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이를 5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정말 좋아합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 방이 더러워져 있으면 제가 이제 지적을 하거나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이 아이들의 수준을 좀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말로 전달을 하죠.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카톡을 좀 좋아해서 이제 카톡으로 전달을 합니다. 셋째 우리 공주님, 우리 셋째 딸한테는 말을 좀 돌려서 얘기를 해요. 공주님 방은 이렇게 더럽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치웁니다. 우리 넷째는 몸놀이를 해줘야 돼, 같이. 몸놀이를 해주고 같이 치우면 돼요. 우리 5째 딸한테는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치우는 거라고. 내가 움직여서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이러한 행동에 피드백에 뭐가 들어가 있죠? 상대 수준에 대한, 상대 입장에 대한 배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작정 쉽게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나 의도, 배경, 수준들을 고려해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효과적일 것 같아. 나의 임의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꼭 안 돼요. 상대방의 수준을 꼭 고려를 하시면서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가 아니라 대안을 줘야죠. 우리도 하물며 좌우서 피드백하고 점검을 해드릴 때 구체적인 대안을 드립니다. 이런 식의 문장으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전달을 해야 되냐, 어떠한 수단으로 전달을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구성들을 보면 행동이에요, 그죠? 행동이나 특정 노하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과. 뒷문장에 성과를 빼긴 했는데 뭐 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취한 액션이 무엇인지 바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 항목에서 뭐라고 했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피드백을 전달했는가?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요? 저는 이런 방법이요. 라고 바로 첫 문장에서 어필을 하고 넘어가시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친구는 바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구나 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자, 상대를 배려한이라고 했죠. 배려한 긍정적인 화술로 개선점을 전달했다.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명확한 인지를 돕기 위해서 모모한 같은 자료를 활용했다. 제가 땡땡땡이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어떤 예시 교본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시각화 자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정황에 따라서 좀 맞추어서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우선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개선점은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한번 기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상황 요약인데 공공기관이 500자가 되게 많아. 짜증이 납니다. 짜증. 근데 500자만큼 깔끔한 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500자 글자 수의 항목을 작성하실 때 주의점이 뭐냐면 자, 상황이 길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2줄에서 3줄까지 끝내요. 행동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한 액션이 무엇인지. 가끔 상황을 설명하느라 4줄 이상 잡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예, 무조건 줄여서 기술을 하세요. 아니면 바로 문제점이 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느냐. 바로 문제점 출현하죠. 교육봉사 활동 프로그램 기획 시 모모랑 업무 방식을 고수하는 팀원과 부딪혔습니다. 저는 목표는 같았지만 모모 업무 방식은 모모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문제점 출현하죠. 자,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식으로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팀원의 땡땡땡이랑 업무 수행 결과를 보면 이전에 없던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대. 좋아, 그래요. 근데 뭐야? 아이씨, 너무 오래 걸린 거야. 야, 이거 1시간이면 했는데 이거 막 5시간 걸린 거야. 그래서 업무 생산성 관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점과 어떠한 점이 부족했는지에 관해서 파악을 꼭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파악, 구체적, 디테일. 재밌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1차 액션이 나와야죠. 피드백 이전에 액션이 나와야지. 자, 어떻게 나와야 될까? 수행한 과학 결과물을 보며 땡땡땡한 점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땡땡땡한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음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팀원이 수행했던 매 시즌 간의 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어떠한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팀원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팀원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피드백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라고 했죠. 이 문장은 맨 마지막에 기술을 해도 되고 이 다음 문장에 기술을 해도 돼요. 뭐 어디 순서에 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꼭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팀원이 쉽게 업무에 적응하고 혹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팀원 수준 혹은 입장을 고려하여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이렇게도 기술해 볼 수 있겠고 혹은 뭐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그렇게도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인재상이라든지 어떤 느낌적인 건 뭐냐면 본인이 약간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도 배려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선행이 된 피드백을 제공하려고 했는가. 그 다음에 이 팀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개선안을 주었는가. 뭐 이런 식의 느낌들.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논리적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술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자 2차 액션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줬을까요? 업무 개선 방향성을 너가 생각을 했구나. 이제 막 칭찬을 해준 거야. 그 다음에 해당 업무로 계속 진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저희 조직 업무 특수성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건강직, 뭐 요양직인가 봐요. 저희 병동 요양시설 근무일 특성상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뭐한 방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예시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뭔가요? 개선점과 대안점을 제시를 했는데 어떤 팀원이나 팀의 목표와 연결을 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도 어떤 예시를 들어준다든지 상대가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는 어떤 목표나 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렇게 피드백을 줌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이 피드백 이후에 팀원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팀원의 변화를 꼭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목표로 했던 궁극적인 팀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짬뽕해서 하나의 예시를 풀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저 한번 읽어보죠. 자, 첫 문장에 보면 우수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미흡한 점은 긍정 화수가 예시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전체 종합지수 1위를 이루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했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지워보았습니다. 대부분 뭐 피드백을 주기로 했습니다. 꼭 이런 어떤 좀 일반적인 정황들만 나올 것 같아서 정황을 제가 한번 좀 지워봤어요. 어차피 객관적인 서로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한 팀원이 유독 디자인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한 친구가 있었는데 팀원들끼리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점수를 줘버리면 자신감이 결여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안을 뭐라고 냈습니까? 모의 피드백을 시행하여 해당 동료에게 자신감을 주고 빠른 개선이 이루어질 돕고 싶었습니다. 뭔가요? 벌써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죠. 심지어 창의적이야. 엄청난 인재입니다. 쭉 읽어보죠. 그래서 어떤 피드백 방식인지 엄청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점수나 수치와 같은 피드백 방식을 버렸대요. 왜 버렸어? 상대를 배려해서. 이는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줄 수 있는데 자신감 결여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수와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죠. 너가 어디가 어떻게 부족해.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뭐라고 했습니까? 좋았던 땡땡땡이 점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보통 기준을 그래프로 만들어 시각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전달을 하였대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라든지 그런 그래프를 그려서 줬나 보네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와닿으면 사람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빈칸을 만들어 텍스트와 좋은 예시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팀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 모의 피드백을 통해서 팀원이 전체 부분에서 단기간에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전체 종합 지수 1위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썼네요. 자, 근데 이 예시가 꼭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좀 더 부족한 게 있다면 대안 측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1번에 가서 알아보았는데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2번, 3번, 4번 다 항목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새벽 1시 반이거든요. 저희가 맨날 새벽 혹은 밤 늦은 시간에 찍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좀 많이 길게 하면 가끔 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항목 풀이에 관해서는 저희가 457tip.com에 올려드렸고 1번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도 더 풍부한 예시로 올려드렸고요. 뭐 2번, 3번도 다 풍부한 예시로 올려드리긴 했는데 4번 항목은 좀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 4번 항목은 사실 좀 직업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좀 쉬울 거예요. 네. 그 전국에 계신 수많은 예비 건보인 분들이 서류 합격해서 최종 면접까지 무사히 도달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457팁의 저서 마왕 노그맨이었습니다.